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핫한 주식이라 불리는 테슬라가요. 이 간밤에 21%나 급락을 했는데요. 이 5거래 연속 주가가 하락하면서 30% 이상이 빠졌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아마존 등등등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3일간 시총이 1조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의 개인 투자자분들 조 단위로 매수한 주식이어서 많이들 긴장하시면서 주가 급락을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8월 말까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가 500% 이상 폭등한 이후에 최근 급락한 건데 거품론을 경계하는 입장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주식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포 심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마켓워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인 급등을 보인 종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대표적으로 애플, 아마존, 월마트 등등인데 이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다 큰 폭락은 있기 마련이었는데 큰 이익을 얻고 싶다면 큰 손실도 감수해야 되는 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좀 위안이 될 듯한 이슈이기도 해서 골라봤습니다. 자, 테슬라의 급락은요. S&P 500 지수 편입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핵심 부분에서 수익을 못 낸다는 게 시장의 진단인데 이보다 사실 더 센 충격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잠재적인 경쟁사였던 니콜라가 이 수소 전기차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G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GM과 손을 잡고 수소 전기 트럭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GM이 니콜라 지분 11%를 확보를 했고 니콜라가 GM의 배터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유럽연합이 채택한 그린 수소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와 맞먹는 효과라던데 니콜라는 40% 폭등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 특히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는데 급락 여파가 역시나 장초반부터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고 물론 시가 대비 낙폭을 줄이고 있는 오장이긴 해도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죠. 자, 앞선 테슬라와 니콜라 이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관련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 급락은 2차 전지 관련주 하락을 불러일으켰고 니콜라의 급등은 수소 연료 쪽에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재료이니까요. 자, 국내에서는 하나에너지와 하나종합화학이 2018년이었습니다. 니콜라에 총 1억 달러를 투자했었죠. 니콜라가 6월에 나스닥 상장 이 이슈가 있었는데 한화가 그래서 덩달아 주목을 받았었고 수소 트럭 한번 좀 멋지게 해보자라는 비전을 시장이 잘 알아줬습니다. 앞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을 전담하게 되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 하나솔루션이 더 장초반부터 부각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태양광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태양광과 수소를 얻게 한 함께 이제 연계한 그린 수소 사업을 제시했는데 종합 에너지 플랫폼 회사로 변모 중입니다. 23년도에는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수전해 공법의 수소 생산과 니콜라와 이렇게 협업을 잘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 보쉬 아시죠? 22년에 수소 전기차 대열에 동참한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진 이슈도 생각이 나네요. 수소차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관련 수혜주 찾기도 한창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세종공업, 유니크, 유로스, 시총은 작지만 당연히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영아테크, 성창, 오토텍, 풍국, 주정 등이 장중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글로벌 합종 연행 속에 전기차, 수소차 시대 정말 태극마크를 당당하게 달고 나아갈 전사들을 구별할 수 있는 힘도 이제는 진짜 실력입니다. 찐 실력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아시죠? 개인 투자분들을 응원하는 진정성 있는 방송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볼게요. 저희 개인 투자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이고요. 샵 3772. 하루에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느낀 점 공유하고 싶고요.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팟빵과 팟캐스트도 24시간 가동하는 거 아세요? 이 부분 적극 활용해서 꼭 투자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조 공장으로 벌써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잘 디자인해 주시고요. 네. 네. 전기차, 수소차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시비가 엇갈리긴 합니다만 뭘 타고 싶으세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저는 전기차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수소차 충전소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충전. 네. 결국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전기차는 네. 각 대형 건물마다도 있고 마트에도 있고 맞습니다. 휴게소에도 예. 있고 예.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편히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수소차 인프라는 좀 부족하지 않나 부족해서. 싶습니다. 네. 네. 하긴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면 불편함을 덜어야 되잖아요. 쉽게, 친근하게. 네. 네, 그런 게 정말 강점이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전기차다. 네. 네, 수소차도 빠르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감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박정식 대표와 저희 주식공장을 잘 해주실 텐데, 자, 우선 경제 채널에서 오늘의 특징주를 어떻게 거론했는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표님도 잘 봐주세요. 네. 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 TV, 매일경제 TV, MTN의 특징주입니다. 오늘 초록뱀 보이시죠? 급등하는 흐름들이 장 초반부터 나타났는데 이데일리 TV, 매일경제 TV, MTN이 선정을 했고요. KMW, LS, 하나솔루션을 이데일리 TV, 한국경제 TV가 분석했습니다. 누리텔레콤은 한국경제 TV, MTN이, SK케미칼, 오늘 좀 악재가 있었죠. 한국경제 TV, 매일경제 TV가 분석을 했고요.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필로시스 헬스케어, 현대차, 셀트리온 제약을, 한국경제TV가 YG 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 이마트, 매일경제TV는 YG 플러스, KTNG, OCI를, MTN이 그리티, 영화테크, SDN, 네이버, 카카오 제시했습니다. 네,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이게 대부분의 경제 채널에서 저희가 쭉쭉 모은 그런 특징인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예. 네, 일단은 역시나 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검체 채취 키트를 만드는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언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9월 중에는 상업용 대량 생산 치료제를 현재 만들겠다라는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제 언급이 된 상황이고, 이제 요 정도만 이제 언급이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왔는데 예. 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중단 소식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또 언급이 되었네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역시나 또 방탄소년단과 그리고 블랙핑크 인기가 하늘을 치솟으면서 이 엔터주들이 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YG 예.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이제 초록뱅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제 역시나 또 TV에서 언급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미래 지향성 그리고 이제 이 그린 뉴딜 관련 섹터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현대차가 빠질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태양광 그리고 니콜라 협업 소식을 갖고 있는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KTNG 같은 경우에는 OCI도 마찬가지고요.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 또 소식이 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SDN도 역시나 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언급이 된 상황이고, 영화테크가 유일하게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이제 언급이 됐는데, 이 LDC를 이제 공급을 하죠. LDC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높은 전압을 저전압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자동차 이 전장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인데, 요게 이제 다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 공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원더브라몰이 올해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는 희소식에 저평가주이기도 하고 상승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박정식 대표님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시니까 좋네요. 네. 네. LS 빼먹었네요. LS는 뭐가? 예. LS도 이제 예. 그린 뉴딜 쪽에 좀 더 엮여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네. 이따가 이제 언급을 할 거니까 네.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정책 수혜주 네네. 이거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 중에서 세 가지 이제 골라볼 텐데 어떤 게 이제 탑 이슈가 있다라고 느끼셨는지.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물려도 이번에는 좀 우리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잘못해서 네. 혹여 좀 손실권으로 들어가도 예. 버티면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든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네네네. 네. 첫 번째로는 이마트라는 종목입니다. 이마트. 네, 다 누구나 아시죠? 뭐. 예, 한국경제TV의 네. 특징주였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슈 일단은 잠깐 내려놓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력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특히 이 대형 유통주 쪽은 아직까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주식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이마트가 지금 대형 유통 쪽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외국인 수급이 가장 강하게 붙고 최근에는 투신권 수급까지 붙으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현재 수급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물려도 되냐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냐면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자산 가치가 8조 8천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언젠가는 또 경제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아유, 그게 좀 예. 빨리 좀 왔으면 그렇죠.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만약에 회복된다면 이 네. 주식이 만약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럼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이 물려봤자 1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물려도 시간만 지나면 다시 또 수익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온라인 통합법인 쓱닷컴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소식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뭐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이 새벽 배송 매출도 한 30% 정도 증가했고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전에 이 90에서 95% 수준이었던 전국 주문 마감률도 99%까지 현재 끌어올리고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이마트의 3분기 매출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11.87% 증가한 5조 6,64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38% 증가한 1,236억 원이 3분기에 지금 컨센서스로 지금 다 잡히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좀 기대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 이익 창출력이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수급, 외국인과 투신이라고 하셨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인상적인데 물려도 안 아프다. 네. 물려도 30%인데 네. 기다리면 오히려 50% 네. 100%까지 수익 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회복만 되는 시그널만 그렇죠. 탁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어쨌든 수급이 긍정적이니까 노려볼 만하네요. 네. 네, 이런 종목. 왠지 안정적인 흐름들도 네. 있고요, 마음이.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주가 흐름은? 예. 일단 월봉상 차트 흐름을 보면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흐름이죠. 예. 저번에도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봐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이번 상승력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짜리까지 15만 보시면 돼요. 원, 예. 근데 이 주식이 일단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 23만 원대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 10만 원대 평단을 느긋하게 형성을 시켜서 나는 고수익을 낼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 3년 바라보시면서 23만 원대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2, 3년까지 주식은 절대 못 버텨라고 하시는 분들은 15만 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고점 탈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3월에 52주 신저가였는데 네. 그런 흐름에서 앞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23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갑니다. 그게 적정 주가예요. 그래야 네. 자본 총계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이 형성되는 겁니다. 네. 근데 예.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뭐 30배, 40배 이런 주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거품이라는 얘기도 근데 있고. 왜 유통주는 그렇게 안 될까요? 예. 언젠간 되겠죠, 때가 되면. 네, 그래서 네. 물려도 안 아픈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마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성장 동력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렇죠. 데에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대표님.
네, LS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종목, 네, 네. 정책 모멘텀. 일단은 지주회사죠. 네. 지주회사인데 자회사로 LS 전선을 보유하면서 특히 이제 LS 전선이 해저 터널 케이블도 만들고 그게 또 최근에도 이제 이 해상 풍력 발전에 이제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뉴딜 정책으로 좀 맞물려서 현재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LS 전선 자회사에서 이 LS EV 코리아라고 있는데 이것도 또 긍정적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이거 배터리팩 부품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에너지 저장장치 ESS용 부품. 그래서 이것도 전기차 관련해서 좀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LS가 진짜 주가가 부진했는데 이 뉴딜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지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 게 이 석유공사가 9월 중에 포스코, 두산중공업, LS전선과 함께 동해 원가스전 해상풍력 업무 협약을 맞으면서 이 해저 케이블을 지금 LS전선이 맞는 그런 희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수급적으로 간단하게 조금 보면은 현재 LS 수급이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최근에 좀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외국계 자금이 그렇게 강력하게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 자금이 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누적 포지션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누적 포지션이 남아 있을 때는 일정 부분 조정 들어올 때 기술적 반등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정 들어오면은 지금 오늘도 한번 매수 차이 타이밍이 살짝 온 것 같은데 한 5만 6천 원 정도 선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기술적 반등력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왜 이 종목이 물려도 괜찮은 종목이냐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현재 실적을 보세요. LS의 실적. 매년 지금 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쁘지 않죠. 물론 이제 2017년부터 좀 영업이익이 좀 꺾이고는 있지만 다시금 2020년부터는 2019년의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현재 지배자본총계로 보면 3조 1,800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8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상당히 저평가 상황인 거죠. 최근에 또 그린 뉴딜 정책과도 맞물렸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고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LS EV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장, IPO 또 이슈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이제 만약에 보게 된다면 현재 파동을 장기적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한번 잡아보면은 현재 파동상 보았을 때 과거 한 1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노리기 힘들더라도 최소한 이 8만 8천 원짜리 즉 2018년 고점 부근까지는 좀 긴 포지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이거를 나는 뭐 5만 원대 잡아갖고 단기적으로 수익 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6만 4천 원대까지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달달이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3월은 바레인, 4월은 네덜란드, 네네. 그리고 5월은 미국, 6월은 대만. 뭐 수주 계약 소식이 그죠. 기본적으로 있어서 잔고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흐름에서 수시로 해저천을 그 케이블 소식이 케이블. 터지면서 예. 수시로 급등이 나왔던 예.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 관련 계열사들 전부 다.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고 저평가 정책 관련주의다라고 의미를 또 부여해 주셨습니다. LS 이게 최근에 신고가 갔어요. 7만 1,500원 네. 선까지. 네. 지금 5만 8천 원이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어느덧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종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뭘 봐야 될까요? 현대차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네, 예, 그거, 그래서 앵커 브리핑에서 얘기한 그 내용 좀 연결돼 있습니까? 예. 뭐 너무 잘 브리핑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네. 이슈 브리핑을 굳이 할 필요성은 못 느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를 이제 과거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현대차를 14만 원, 16만 원대부터 저평가라고
거라고 미친 듯이 노래 불렀던 사람이거든요. 어, 과거 이제 그때 2017년에. 못 만나서 안타깝네요. 그때 만났어야 근데 돼. 그때보다 주가가 네. 2020년 초반까지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6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제가 언제 부르짖었다고요? 14만 원대, 그죠? 14만 원대. 예, 14만 원대부터 9만 2천 원까지 그러네요. 평단 만들어. 지금 이제 예. 16만 원이니까. 예, 평단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예, 언급을 예, 드렸는데 예. 다시 그 가격까지 회복하는데 무려 한 2년이 걸렸어요. 네. 근데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인 건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우리의 이제 새로운 이제 바뀌는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유일한 대형주 아니에요? 우리 국내에서.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내년이 모빌리티 이 이슈에 또 이 모빌리티 섹터 바람이 부는 가장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오, 하고 싶어요. 내년이. 내년이. 물론 이제 올해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현대차가 올해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고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이 강력하게 길게 이어지는 건 내년부터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현재 16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36조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자본총계 순자산 가치는 69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모빌리티가 분명히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그쵸. 예. 트렌드가 전기차, 수소차.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기름을 넣고 다니던 자동차들은 결과적으로 도태가 되고 그렇죠. 기존에 그런 네. 자동차를 쓰시던 분들이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를 살 때가 온 거예요. 다음 차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포화가 아닌 거지. 예, 과거 기존 자동차였을 때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뺏어먹는 그쵸.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 이제는 기존의 판이 그냥 새로운 판이 된 거예요. 그냥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매출이 일으켜지고 신도림을 일으킨다면 네. 자본총계만큼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있죠. 그렇죠. 예.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순자산 가치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죠. 예. 이제는 자기 PBR을 찾아갈 때가 됐다라고 저는 언급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겁먹지 마시고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추가 매수하면 되고 너무 또 올라갔다고 또 내려오면 또 불안해하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잡으면 또 불안해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현금을 좀 놔두고 한 50% 정도만 좀 공격적으로 잡고 50%는 현금을 놔뒀다가 혹여 뭐 재수없게 시장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지금 수급이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부러져서 내려와도 현대차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뭐 지금 현재 16만 원, 15만 원대 공격적으로 매수했어. 근데 현금을 한 50% 들고 있어. 예. 근데 얘가 시장이 부러지면서 내려와. 그럼 11만 원에 10만 원에 추가 매수했어. 그럼 평단이 대략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냐면 최소한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22만 원 예. 이상을.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 과거 2012년도에 27만 2천 원을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6만 원까지 빠졌는데 그 폭에서 역으로 76.4% 구간이 22만 원짜리예요. 근데 저는 이 22만 원짜리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산 가치 정도 찾아가는 거예요. 22만 원까지 가도 자기 자산 가치를 못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2만 원짜리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실 수 있고 평단은 대략 12만 원, 13만 원 정도 선만 유지한다는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면 절대 이거는 시간적으로 필승입니다. 필승. 네. 저희는 이제 업이 이거다 보니까 매일 주식 얘기를 주위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현대차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쵸. 도대체 차를 사려고 하는 거냐, 주식을 사려고 하는 거냐 하면 둘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차를 네.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을 사려고. 그게 좀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다들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몸에도 있나 항시 봅니다. 그래요. 예. 주가가 부진하고 질질질 내려갈 때는 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네.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가만 막 올라가잖아요. 예, 예. 재무 구조가 안 좋아도 다 좋게 이야기해요. 심리. 그게 이 예. 주식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심리를 또 잘 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기대감으로 봐야겠다. 시대의 트렌드를 끌고 가는 그런 회사인 거죠. 네. 새 종목 중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해 주신 종목이 현대차라서 잘 보고 있겠습니다. 22만 원 가는 그날까지 네. 현대차 화이팅이네요. 네. 네, 주주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이슈 메이커 새 종목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수익 포착의 달인 곽영훈 대표의 색다른 시선으로 오늘 시장 저희가 전략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자 수익 포착의 달인 곽영훈 대표의 색다른 시선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크게 떨어져서 사실 되게 불안했었는데 아유, 아유. 그래도 시가가 제일 약했고 지금 네네. 조금 이제 힘을 내고 있는, 힘을 내려고 하는 의지 이건 좀 네네네. 읽혀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전장은? 네, 미국 증시 급락 대단히 이거 좀 부담스럽죠, 그죠? 예, 부담스러운데 우리 증시 우리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스마트한 투자 마인드로 인해서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살짝 힘들게 출발했지만은 딱 지켜보니까 유동성이 쫙 올라오죠. 예, 믿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당분간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준 게 그런 거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 중단 소식이죠. 그래서 참 아쉽게도 SK케미칼이 좀 많이 빠지는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말씀 못 드리는데 너무 염려치 마시고요.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백신의 명가에 그런 건 이어지나요? 예. 왜냐하면 이 중단이 아닙니다. 사실은 중단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시도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약효가 X다 이런 경우는 몰라도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아마 점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금일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고 우리 시장이 이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강하지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 안 하고 직접 투자하니까 또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펀드 투자 안 하고 직접 투자하니까 이 좀 수급이 많이 약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쭉 들어와주는 종목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쨌건 뉴딜 테마가 상승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SK케미칼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시장의 특징주 여러분들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려됐던 부분이 좀 제한이 된다면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뭐 특징주가 조금 더 있을까요? 네네, 특징도 있죠. 매일같이 이제 순환적으로 봤을 때 특징주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징주 움직임이 있는데,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SI, 시스템 통합, 정보 통신 이런 걸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 그리드 하면은 이제 뉴딜 정책과 관련될 수밖에 없고, 이런 섹터주의 순환매 관점에서 상승풀이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스마트 전력 플랫폼 그리고 또 이 그리드 통해 또 에너지 효율 증대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단숨에 단기간 내에 끝나는 내용일까요? 앞으로 쭉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이 되는데 포스코 ICT, 누리텔레콤, 서전기전, 옴니시스템, 강원전선, 일진전기인데 뭐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다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코 ICT 주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은 실적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좋고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도 좋다.
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요소가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 포스코 ICT의 성장성은 기존의 포스코 2018년도 스마트 데이터 센터를 준공한 이후에 전 계열사가 스마트 팩토리가 확대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ICT가 효성 ITX와 스마트 팩토리 개발 솔루션 MOU를 체결했고요. 기존에 현대 로보틱스 스마트 팩토리 업무 체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각이 좀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다시 이런 어떤 이슈가 전반적으로 붙어옴으로 인해서 부각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이슈도 발생했네. 근데 수익도 또 좋다고 하네. 그러면 당연히 관심 가져야겠죠. 다만 오늘 23% 올랐습니다. 23% 올랐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니죠. 조금 눌러줬을 때, 조금 남들이 조금 좀 이렇게 힘들어할 때, 네. 우리 시청자님들은,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님들은 그때쯤에 사 모으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통합입니다. 뭐 디지털 뉴딜 데이터 기대감에 의해서 관련주가 상승했죠. 그래서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 건데 오늘 상승한 종목이 현대 오토 에버예요. 그리고 삼성 SDS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인데 제가 오늘 그 특징주로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삼성 SDS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투자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삼성그룹의 힘,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시고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좀 일거리가 이 그룹 내에 8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룹 전산실 수준의 저부가가치 사업 구조에 대한 디스카운팅이 있었는데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또 삼성그룹의 또 승계 문제라든가 지배구조 문제, 또 이재용 또 부회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디스카운팅이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가격 싸다. 예,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릿고개가 딱 하나 있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힘들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3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조금 한번 마이너스 1% 영업이 그리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8% 조금 힘들다. 그래서 지금 그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면서 우리가 좀 지켜가고 3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은 수급 쫙 들어왔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파이팅 하시면 좋은 성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SDS도 보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옥석갈이 필요한데 포스코 ICT 상저하고의 실적 기대가 되는데 지금은 약간 가격 좀 부담이 있어도 천천히 좀 살펴볼 종목이다라고 하셨고 오후장 조금 더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네. 좀 바라보면서 전략을 세워야지 될까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 시장 막 이렇게 힘들어할 거라고 전날부터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공포 심리가 이렇게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자극이 좀 되고 있는데 공포 심리보다는 조금 경계 심리를 좀 갖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죠. 제조업 지수와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이게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대요. 그게 우리 시장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전체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올해 지나고 내년쯤 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거기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좋은 얘기 나왔다가 또 중단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글로벌 국가와 관련자들 관련 또 되시는 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되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짧게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경계감을 좀 많이 가셔야 됩니다. 경계감을 갖되 좀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염려하실 필요 없고 지금 관망이 아니라 관전의 포인트를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주는 어떻게 가봐야 될까요? 네, 큐캠스. 네. 네. 지금 23,300원인데요. 오늘 7% 올랐어요. 7.37.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약간 특징이 먼저 이걸 말씀드리는데 여기 제가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그 휴캠스의 종합 차트 화면을 좀 펼쳐놨는데요. 휴캠스 뭐 전날에 25,2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아쉬워요, 그죠? 좀 밀렸죠, 그죠? 전전날에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주가의 변동성은 당연히 항상 있습니다. 주가 올라가면 내리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성장성이죠. 그래서 제가 22,000원 안 깨지면 보유하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 변동성 무시하고 22,000원 하단 잡고 가시면은 좋은 성과 있다고 말씀드리고 투자 포인트 아주 간단합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예, 3분기, 4분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을 또 준다네요. 요즘 저금리 시대에 배당 좋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이 A, B, C, D 여러 개가 있죠, 그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휴캠스입니다. 그래서 휴캠스가 앞으로 그린 뉴딜 탄소 지수 관련해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 교토 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제품, 뭐 TDI나 DNT 제품 좀 어려운 용어죠. 어쨌건 이런 제품 관련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여기 변동성을 즐기시면서 22,000원만 안 깨지면은 보여주는 전략, 그리고 또 22,000원 안 깨진 선에서 추가로 사주는 센스 이런 걸 바라시면 좋은 성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좋고 배당 기대감도 있고 오늘은 휴캠스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JK스탁의 곽영훈 대표의 색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주식공장 이제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샵 3772로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관심주 공장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부자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네, 자 오늘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그리고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로 모아봤습니다. 이데일리 TV는 DB하이텍, 이지케어텍, 루멘스, S&D, SDN이죠. 제주반도체, KMW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LB세미콘, 누리텔레콤, HCT, 대웅제약, HFR, 에코프로, 현대일렉트릭, MC넥스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서울반도체, 앱클론, 미넨지, 고려제약, LS, 이마트, LG전자, 신성통상 뭐 다수의 특징주가 있었고요. MTN은 넥스트BT, 삼성 SDS, LG디스플레이, SQL셀, 셀트리온 헬스케어, DPC, 이노와이러스, ICD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네, 하채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특징주들이 또 관심주에 포함되어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1위 채널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이데일리 TV가 되겠습니다. 네, 이유는요? 뭐 종목은 한 6개밖에 안 되는데 예.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이 한 2개가 좀 포진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옥을 잘 골랐나 봅니다. 4위 채널은요? 4위는 한국경제TV가 되겠습니다. 네, 이유는요?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특히 이제 월봉의 상승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이 좀 포진돼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 상승세가 추세가 꺾이게 되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좀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경제 4위를 뽑았습니다. 네, 조정 씨 이게 많이 불안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좀 일단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첫 번째는 루멘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오래간만에 관심이 있어요. 과거에 한번 정말 큰 이슈가 좀 만들어졌었던 종목인데
이제는 이제 그 고통의 이제 시간을 다 지나고 이제 서서히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루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LED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LED 양산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조명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LED로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도 전부 다 LED로 바뀌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수혜를 받는 그런 테마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일반 LED 말고 마이크로 LED죠. 쉽게 이제 구부러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가상현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강현실에 있어서 뭐 스마트 글라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차량 우리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없고 가상에 띄워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들의 이제 시속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서 좀 연관이 돼가지고 또 사업이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 헬멧에다가도 또 이거를 좀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자유롭게 뭐 구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쪽에서 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또 연관이 되면서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의 또 핸드폰에서의 디스플레이 쪽 이쪽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긴 터널을 좀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하고도 또 연관이 됩니다. 군 통신 장비 쪽에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LICT라고 이 회사가 이제 통신 쪽에서 MST라든가 전술통신, 뭐 전자전, 그다음에 레이더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개발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위 산업주들이 가게 되면은 또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제 건조해서 그런지 뭐가 목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가 좀 기침이 그런가요? 나왔거든요. 아유. 기침이 됐거든요. 좀 양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얼봉에서 보시면 2008년도에 2010년도에 쉬질 않고 한 2년 동안 계속 갔었죠. 그리고 나서 또 죽었다가 다시 갔는데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빠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전환이 되고 또 새롭게 사업이 또 펼쳐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주봉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매집이 좀 되고 있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또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도 물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 물량을 좀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뭐 매매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저가에 매수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오늘 가격에서도 해도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월봉을 봤을 때 바닥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2,000원 정도의 이제 매물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00원 정도는 조금 더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맞춰서 우리가 좀 매수 목표가를 잡아보자 한 2,250원까지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LED 방산주 이거면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대표님. 네, 두 번째는 제주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계속 가지는 않아요. 갔다가 또 내려오고 또 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리스크를 대응을 하면서도 손실 없이 그래도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좀 되겠는데 근데 이제 얘들이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설계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제품이 있어서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운드리 입탁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회사에서 이제 고속 SRAM을 그다음에 슈도 SRAM 그다음에 셀룰러 램이라든가 뭐 D램 등을 좀 개발해 가지고 판매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램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노아 MCP 그다음에 낸드 MCP 등 낸드 쪽으로 해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퀄컴 쪽에서 5G용 모뎀용 메모리 제품을 이제
인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G하고도 약간의 또 연관이 돼서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정치 테마주하고도 약간 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 쪽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 이제 뭐 내년 봄에 이제 그 보궐선거 있고 그 끝나고 나면은 그 후에 이제 봄에 이제 선거가 되기 때문에 뭐 정치인 테마주로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어떤가요?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한 3,000원 정도 자리에서나 뭐 2,3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내가 이거를 큰맘 먹고 정말 한번 제대로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얼마나가 이제 투자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욕심 낸다 하면은 15,000원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근데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현재가에서도 잡으셔도 되고요. 오늘 뭐 저가 자리에서도 여러분께서 잡으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3,750원 정도까지 네. 봐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관심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세 번째는 삼성 SDS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조금 소외가 됐던 종목이 바로 삼성 SDS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는데, 네. 뭐 시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관심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거 워낙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뭐 SI 시스템 통합 쪽으로 연관이 되겠는데, 이전에도 이제 제가 항공 관련된 종목 말씀드리면서 아시아나항공도 중요하지만 아시아나 IDT도 상당히 시장에서 가치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시스템 통합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관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 1위가 되겠는데, 이걸 통해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으로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블록체인하고도 또 사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을봉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한번 상승했다가 눌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빨간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이 자리보다는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더 수익을 좀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자리보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선 이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면 한 17만 6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잡아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9만 5천원에서 20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가 LG화학도 제가 방송에서 3월 19일 날 이제 타 방송에서 무조건 최고가를 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최고가 깨고 갔거든요. 이거 삼성 SDS도 장기 투자하면요 42만 9,500원 이거 최고가 깰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하셨던 그 시간이 왔는데 네. 예, 2분밖에 남지가 않아서 뭡니까? 예, 예. 관심주. 예.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일지테크가 일지테크. 예, 이 종목도 한번 과거에 상당히 많이 갔었어요. 예. 월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4년도에 고점을 찍고 계속 빠졌는데, 자 보시면은 2019년도에 한번 올라갔었죠. 이게 바닥을 한번 찍었다는 것을 시그널을 알려줬거든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소차 쪽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동차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넥소 관련해 가지고 부품에 차종에다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보니까 수소차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1차 밴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쪽에서 신소재 기술을 확보해 가지고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바로 일본하고에 있어서의 갈등에서 수출 규제 쪽에서 국산화 정책으로 해서 좀 수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스가 관방장관이 곧 될 것으로 지금 유력하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기를 아베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한일 간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 관련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봐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매수가는 3,920원 잡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4,7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73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지테크였습니다. 웰리즈 투자연구소 하채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식공장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시 구간 랭킹쇼입니다. 오늘 장의 테마 보기 전에 시장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속에서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제약과 경기 민감주가 크게 내리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0.7% 하락하면서 2,386선에서, 코스닥은 0.3% 내리면서 87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이슈로 오늘 테마를 엮어봤는데요. 5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 테슬라 테마입니다. 이번 달 유상증자와 S&P 500 지수 편입 실패로 이 테슬라는 $400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8일 21% 폭락했고요. 이 증권가에서는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약하다면서 버블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4%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기술주들도 크게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LG화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1.5%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7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6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아스트라제네카 테마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백신의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측은 참가자 1명에게서 심각한 백신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작용은 염증성 증후군인 횡단척수염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하락하는 가운데 SK케미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내리면서 3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위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3위는 뉴딜 테마입니다. 정부가 스마트 그린 도시 25곳을 선정하고 2년간 2,900억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린 뉴딜 추진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주인데요. 이 관련주들 오늘 크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누리텔레콤 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 강세 보이면서 8,5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2위는 엔터테마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점은 현지 라디오 방송 횟수가 늘어나면서 관심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블랙핑크의 신곡 아이스크림도 빌보드 차트에서 13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주도 움직이는 가운데 초록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4% 강세 보여주면서 2,9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 테마 살펴보시죠. 네, 1위는 수소 테마입니다. 니콜라와 제너럴모터스의 전략적 제휴로 니콜라는 간밤 4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내 수소차 업체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공급 대상으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세종공업 확인해 보시죠.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은 다소 줄었습니다. 현재는 5.4% 오르면서 1,6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모든 테마 전해드렸습니다. 2시 50분에는 수급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랭킹쇼 하이파이브의 박힘이었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가자는 말, 대신 발이 되어주겠다는 말, 체온을 함께 나눈다는 말, 힘들 때 같이 가자는 말, 같은 방향을 바라보자는 말.
어부바. 신협이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아빠가 운동을 시작했다. 다녀올게. 좋은 일 있어? 있지. 삼성화재. 보험이 왜 거기서 나와? 삼성화재 건강보험은 보장은 물론 걸음수만큼 돌아오는 포인트 혜택. 그래서 매일매일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화재. 건강해져서 건강보험인가? 들어보세요. 참 좋은 질병 상해에 대한 수술 입원비도 224가지 보장으로. 꼭 필요한 224가지 보장. 들어보세요. 이 보험 하나면 참 좋은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DB손해보험 PA에게 들어보세요. 아빠가 운동을 시작했다. 다녀올게. 좋은 일 있어? 있지. 삼성화재. 보험이 왜 거기서 나와? 삼성화재 건강보험은 보장은 물론 걸음수만큼 돌아오는 포인트 혜택. 그래서 매일매일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화재. 건강해져서 건강보험인가? Coming up.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119 새 진행자로 인사드릴게요. MC 은별입니다. 구해줘요 내 종목. 오늘 하루도 종목 고민들 때문에 속 답답하셨죠? 평일 저녁 7시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지쳐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려요. 올해도 새해 목표가 주식 재테크야?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시간만. 주식 절대 어렵게 하지 마. 처음엔 나도 설마 했지. 지금은 재테크가 진짜로 되니까.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주식 잘할 수 있어. 천지에 돌림병이 우르르르르르르르 번지니 마음이 각박해지고 가족끼리 힘들어하는구나. 하나, 우리는 본시 어려움에 처하면 더 힘을 내어 이겨내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 갈등도 사라질 터. 이것이 바로 서로 챙겨주는 마음 그만시로구나. 공익광고 협의회. MG 새마을금고 보험이니까 보험 부담 덜어줘서 믿지. 아이 걱정 줄여줘서 믿지. 노후까지 든든해서 믿지.
이래서 믿지. 이래서 MG 믿음을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보험. 고마워요. 지켜줄게. 힘들었지? 어부바 신협이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당신을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아빠가 운동을 시작했다. 다녀올게. 아빠! 좋은 일 있어? 있지. 삼성화재. 보험이 왜 거기서 나와? 삼성화재 건강보험은 보장은 물론 걸음수만큼 돌아오는 포인트 혜택. 그래서 매일매일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화재. 건강해져서 건강보험인가? 네, 스카이라이프. 그 TV 인터넷 결합하면 여기는 얼마 주고 저기는 얼마 주고 요것만 쫙 깎아주면 안 돼요? 된다고 해주게. 월 19,800원. 스카이라이프. 이보다 더 정직할 수 없다고. 사방 천지에 돌림병이 우르르르르르르르 번지니 마음이 각박해지고 가족끼리 힘들어하는구나. 하나, 우리는 본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더 힘을 내어 이겨내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 갈등도 사라질 터. 이것이 바로 서로 챙겨주는 마음 그만시로구나. 공익광고 협의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에 선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화웨이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분기별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는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조사 결과 화웨이가 점유율 20.2%로 20.0%의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의 전체 출하량은 전년 동기보다 3% 줄었지만 중국에서 11% 증가했습니다. 애플과 샤오미, 오포가 각각 3,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의 스타트업 양성 조직 D2 스타트업 팩토리는 3D 애니메이션 기술 스타트업 플라스크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크는 딥러닝과 포즈 추출 기술을 활용해 영상 속 인물의 모습과 움직임을 3D 캐릭터 모션으로 구현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크는 올해 말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모바일 게임사 엠퓨전과 협업하며 신작 게임 개발에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고객 예탁 자산이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주식과 우량 금융 상품에 돈이 몰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예탁 자산이 약 30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 대비 8개월 만에 6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 연금 자산, 비대면 자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해외 주식 자산은 증권업계 최다 규모인 14조 원을 돌파했고 연금 자산 역시 증권업 최초로 15조 원을 넘겼습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 부회장은 우량 자산을 기반으로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미래에너지원인 인공태양을 만드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두산중공업은 영국 자회사인 두산밥콕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제 핵융합실험로 기구와 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핵융합실험로는 2025년 프랑스 카다라시 지역에 완공해 2042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여기에 들어가는 가압기를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해 2022년까지 공급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원격 유지관리 서비스 HRTS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4만 대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지 관리하는 전국 엘리베이터 16만 대 중 2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HRTS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서울 드래곤시티, 송도 G타워, 롯데월드몰 등 엘리베이터에 채택됐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운영 효율성이 높아 랜드마크 빌딩을 비롯해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쓰이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금융정보 서비스 기업 FN가이드와 함께 증권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로봇 업무 자동화 RPA 솔루션 공급 사업을 전개합니다. 양사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FN가이드는 포스코 ICT에 RPA 솔루션을 공급하는 리셀링 역할을 맡고 포스코 ICT는 솔루션 공급 및 기술 지원을 맡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은 금융정보 서비스에 특화한 RPA 모델 개발 마케팅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Coming up. 저와 함께 하시면 실패의 경험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속 전문가 정문일침 트레이딩 황철중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 매매의 틀을 완성하도록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급 논리를 전제로 돈이 많고 정보력이 뛰어난 메인 주체의 흐름을 분석해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또한 데이터 값을 활용해서 메인 주체의 평균